안녕하세요. 블렌더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블렌더 기본 조작과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고 조작에서부터 렌더링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블렌더를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가운데에 큐브 오브젝트가 있고 카메라, 조명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화면 조작부터 알아볼게요.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화면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화면이 상하 좌우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위아래로 끌면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주로 조작을 하는데 요즘 액정 타블렛 사용자들이 많아서 펜 마우스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펜 마우스에는 가운데 버튼이 없기 때문에 따로 세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신티크를 쓰기 때문에 다른 액정 타블렛에서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의 신티크 기준으로 펜 세팅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펜의 위쪽에 좀 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익스프레스 메뉴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설정을 누르시고 펜 속성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애플리케이션 여기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블렌더를 찾아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여기 블렌더가 추가로 생겼죠. 여기서 이 위에 버튼을 익스프레스 메뉴에서 클릭, 중간 클릭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러면 블렌더에서는 이 위쪽 버튼이 중간 클릭으로 인식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나머지에서는 기존의 익스프레스 메뉴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끝난 거고요. 이제 블렌더에서 이렇게 위에 버튼을 누르면 중간 버튼으로 인식이 돼서 이렇게 조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단축키를 좀 변경해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편집에 환경 설정, 키 맵으로 가셔서 조금 이렇게 내려보시면 3D 뷰 글로벌 있거든요. 여기는 3D 뷰포트에 관한 조작을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회전, 뭐 펜뷰, 펜뷰가 이동하는 그 명령이고요. 줌 뷰도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죠. 이거 보시면은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노트북 설정이랑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트랙패드 로테이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위에 있는 거는 노트북 설정인 것 같고 아래에 같은 이름의 이 회전은 요게 이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하는 거 보니까 이거를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의로 그냥 제가 눌러서 알트 왼쪽 마우스로 해서 바꿔볼게요. 이렇게 단축키를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바꾼 채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바꾸면은 옆에 화살표로 이렇게 바뀌어요, 버튼이. 그래서 나중에 초기 설정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시면 이 화살표로 바뀐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초기 설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고요. 아이고, 뭐 이렇게 또 바꾸고 나서 위에 모든 단축키 설정을 초기화하고 싶으시면 여기 위쪽에 리스토어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리스토어 버튼 누르시면 다 이렇게 초기화가 쫙 됩니다. 일단 다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나를 임의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위쪽으로 쭉 올라가셔서 여기 블렌더로 돼 있는 이 부분에서 플러스 버튼으로 환경 프리셋을 추가를 해볼게요. 일단 테스트로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요게 방금 제가 이게 바꾼 이게 테스트라는 프리셋으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맨 위가 기본 블렌더 세팅인데 기본 블렌더 세팅에서 회전이 이거 아니구나. 네, 회전이 이렇게 미들 마우스로 돼 있고요. 아까 테스트로 바꿨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알트 왼쪽 키, 네, 알트 왼쪽 마우스 키 이게 기본 설정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 환경 프리셋을 저의 스타일에 맞게 따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고요. 요거를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파일로 이렇게 내고 나중에 또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키 세팅을 바꿔주시면 파일로 해서 저장해서 보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단축키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큐브를 선택하고 왼쪽 상단에 이 오브젝트 모드 이거를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밑에 쭉 다른 모드들이 뜨죠. 여기서 모드들을 선택해서 작업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에디트 모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디트 모드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 왼쪽에는 이렇게 툴바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사이드 메뉴가 있어요. 왼쪽에 툴바는 여러 가지 도구들 아이콘이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펼쳐서 이름을 봐가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름을 펼쳐서 보면서 작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펼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툴바는 T로 열고 닫을 수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 사이드 메뉴는 여러 탭이 있어요. 항목, 도구, 뷰 이런 게 있고요. 밑에는 애드온 설치하면 이렇게 쭈루룩 탭이 생겨서 애드온을 여기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드 메뉴는 N키로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 닫아 놓을게요. 자, 이제 에디트 모드로 들어왔는데요. 에디트 모드 옆에 이렇게 버텍스 선택, 엣지 선택, 페이스 선택 이렇게 세 가지 선택 모드가 있어요. 버텍스를 선택할 수 있고요. 엣지도 말 그대로 엣지를 선택해서 편집하는 모드고요. 페이스도 이렇게 면을 선택해서 편집하는 모드입니다.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단축키도 있어요. 숫자 패드 말고 키보드 위쪽에 있는 숫자 키 있잖아요. 거기서 1번이 버텍스 모드, 2번이 엣지 모드, 3번이 페이스 모드예요. 이렇게 숫자 단축키를 사용해서 선택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제 선택을 볼게요. 선택은 단축키 W예요. 여기 맨 위쪽에 박스 선택 있죠? 이거를 길게 눌러보시면 트윅, 박스 선택 이렇게 선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좋고요. W키를 계속 누르셔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동은 G키예요. 단축키 G키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R키를 누르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크기, 축적은 S키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툴바에 있어요. 툴바에서 선택을 하시면 이동 선택하면 이렇게 기즈모가 뜨죠. 그리고 회전, 축적 이렇게 툴바에서도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툴바에서 직접 선택을 하면은 기즈모가 떠서 이런 식으로 기즈모로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선택 모드 있잖아요. 선택 모드인 상태에서 단축키로 이렇게 이동을 누르시면 이렇게 기즈모는 없이 내가 마음대로 그냥 움직이게 이렇게 나와요. 이 상태에서 X키를 누르면 X축으로 스냅이 되고요. Y키를 누르면 Y키로 스냅이 되고 Z키를 누르면 Z키로 스냅이 되고 이거는 뭐 회전이나 축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스냅되는 거는 X, Y, Z 키로 이렇게 스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동을 일단 해볼게요. 그리고 마우스 휠을 누르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세 가지 축이 모두 스냅이 돼요. 다 이렇게 화면에 뜨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휠을 눌러서 이렇게 스냅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도구 패널에서 하시면 기즈모가 뜨고 그냥 선택 상태에서 단축키로 하면은 그냥 자유롭게 변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도구들이 많은데 이 도구들은 지금 뭐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쓰시면은 충분히 아실 만한 그런 것들이니까 써보시면서 익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을 선택을 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우클릭 सब디비전 하면 면이 이렇게 분할이 돼요. 이렇게 또 सब디비전 계속 면이 분할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면을 나눠줄 수가 있고요. A 버튼 누르면 모두 선택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도 계속 सब디비전 해서 면을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편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브젝트 모드로 넘어와서 메쉬를 추가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Shift A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추가하는 창이 떠요. 메쉬, 커브, 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Shift A 말고도 여기 왼쪽 상단에 추가 버튼 누르시면 똑같은 창이 뜨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UV 구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커서 있는데 생성이 됐고요. 보시면 이렇게 큐브 구체에서 새로운 개별 오브젝트로 구체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 말고도 에디트 모드에서도 메쉬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hift A 버튼 누르시면 메쉬 추가하는 창이 뜨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추가 버튼에서도 되고요. 저는 이번에는 실린더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까랑 좀 다르게 이렇게 구체 내에서 실린더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차이점인데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메쉬 추가를 하시면 개별 오브젝트로 따로 생성이 되는데, 에디트 모드에서 메쉬를 추가하시면은 그 오브젝트 내에서 메쉬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오브젝트로 합쳐져 있는 거고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실린더 부분만 분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실린더 부분을 분리할 거니까 실린더의 페이스 한 면을 선택한 다음에 L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선택이 쭉 돼요. 그래서 실린더만 선택이 딱 됐죠. 이제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해서 분리, 단축키로는 P 해서 선택을 누르시면 이렇게 구체 001로에서 실린더가 새로운 오브젝트로 분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됐죠. 이제 이 두 개를 합치는 거는 구체를 선택하시고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실린더를 선택하면 두 오브젝트가 함께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합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으로 합치기, 단축키로는 Ctrl J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한 오브젝트로 합쳐졌죠. 네, 이런 식으로 메쉬를 추가하고 분리하고 다시 합치는 그런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구체랑 실린더의 이 모서리 부분이 되게 각지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바꿔줄 수가 있는데, 여기 오브젝트 모드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쉐이드 스무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다시 쉐이드 플랫 하면은 아까처럼 각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 방식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스컬프트 모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네는 일단 삭제를 하고 구체로 보여드릴게요. 면을 좀 쪼개야 될 것 같아서 सब디비전을 이게 어떤 명령을 실행을 하면은 이 밑에 조그만 창이 있거든요. 이걸 펼쳐보면은 방금 실행했던 명령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창이에요. 보시면 सब디비전 매끄러움 수치가 있거든요. 여기서 0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면을 단순히 쪼개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에 가깝게 수치를 올려주면 좀 부드럽게 됐죠. 이게 쪼개면서 계속 부드럽게 다듬어주는 그런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1로 해서 계속 더 쪼개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잘게 쪼개고요. 스컬프트 모드로 넘어갈게요. 자, 스컬프트 모드는 지브러시랑 마찬가지로 조각을 하듯이 오브젝트를 수정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옆에 보시면 브러쉬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것들은 직접 쓰면서 익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사용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되게 직관적이어서 써보시면 이런 거구나 하고 금세 익힐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각하듯이 표현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잡기로 이렇게 늘려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되고요. 브러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작업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스무스 모드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다듬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면 스무스가 되는 거는 대부분의 브러쉬에서 다 되는 것 같아요. 다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른 브러쉬가 선택된 상태에서도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스무스로 바뀌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스컬프트 모드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좀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뭐 다른 기능들은 다른 영상에서 좀 구체적으로 다뤄볼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지브러쉬에 웬만한 기능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되게 본격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좀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래도 블렌더의 스컬프트 모드에서도 웬만한 건 다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컬프트 모드를 알아봤고요. 이렇게 각 모드들을 대충 살펴봤고요. 이제 모드 전환하는 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면 왼쪽 상단에 오브젝트 모드, 에디트 모드 이렇게 각 모드들을 바꾸는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도 탭키로도 모드를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모드가 전환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이 탭키로는 최근에 사용했던 두 가지 모드만 번갈아서 전환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모드를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게 컨트롤 탭키예요. 컨트롤 탭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파일 메뉴가 떠서 각 모드들을 다 선택해서 전환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 파일 메뉴가 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탭키에다가 파일 메뉴를 지정해서 그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단축키 설정할 때 편집 환경 설정 키맵에서 했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3D 뷰 이쪽에서 아까는 단축키를 변경을 했었는데 블렌더는 단축키가 굉장히 많아요. 뭐 블렌드뿐만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찾는 것보다 저는 키 바인딩에서 해당 키를 검색해서 이렇게 찾아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 같아요. 탭이랑 컨트롤 탭인데 저는 이 컨트롤 탭을 탭으로 바꿔서 쓰려고요. 그래서 이거를 탭으로 바꾸고 요거를 컨트롤 탭으로 이렇게 서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저는 파일 메뉴가 떠요.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인별로 편하게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편하실 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드를 변경할 때 탭키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작업창을 분할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작업창을 분할하기 전에 작업 공간을 새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현재 레이아웃이라는 이 작업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걸로 작업 공간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를 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아까 작업했던 레이아웃 옆에 레이아웃 001이라고 새로운 작업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테스트로 이름을 바꿔 놓을게요. 이렇게 테스트로 바꾼 다음에 이 테스트 작업 공간에서 작업창을 분할해 보겠습니다. 작업창 분할은 작업창 모서리를 보시면 둥글게 되어 있거든요. 왼쪽 아래 모서리를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고 여기다 커서를 갖다 대면 십자가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어요. 이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끌면 작업창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고요. 다시 모서리로 갖다 대서 커서가 바뀌면 클릭해서 끌어올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작업창은 각각 세팅이 가능해서 도구 모음을 닫는다든지 기즈모 표시를 해제한다든지 뭐 와이어 프레임을 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기 쉽게 메쉬를 원숭이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회전을 해보시면은 회전을 하다가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회전을 하시면 이렇게 스냅이 되거든요. 이렇게 각 그 뷰의 정사법으로 스냅이 돼요. 그래서 정면을 보면서 작업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정사법 앞쪽으로 맞춰놓고 고정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냅이 되기 때문에 얘는 옆면을 보면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사법으로 맞추는 거는 뷰에서 뷰포트에서도 하실 수가 있고 숫자 패드로도 단축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작업창을 나눴으니까 작업창 그 분할한 거를 삭제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아까 모서리에 커서를 갖다 대시면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고 끌면은 새로 분할이 됐잖아요. 이제 여기에 있는 왼쪽 위에 창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모서리에다 커서를 갖다 대고요. 위쪽을 삭제할 거면 위쪽에서 조금 벗어난 아래쪽으로 커서를 살살살살 이동해 볼게요. 커서가 바뀌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다가 이렇게 아래쪽에 이동을 시키고 클릭한 상태로 위쪽으로 끌면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면서 화면이 어두워져요. 이렇게 이 화살표가 생기는 쪽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위아래로 바꿔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마우스 버튼을 떼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로 결정이 되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떼고 이렇게 작업창이 삭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을 없애보려면 모서리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고 왼쪽에서 조금 벗어난 대로 커서를 옮긴 다음에 클릭해서 왼쪽으로 끌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고 삭제를 하는 그런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보시면 나는 이쪽 왼쪽 위에 창을 삭제를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이게 분할이 되어 버렸다. 이러면은 이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을 떼지 마시고요. ESC를 누르시면 다시 취소가 돼요. 그래서 지우려고 하는데 새 창이 생긴다 하면은 버튼을 떼기 전에 ESC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작업창을 생성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지워주려고 한다 하면은 그때도 ESC로 취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창을 분할을 했고요. 이 상태로 저장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파일, 기본값, 스타터 파일을 저장 이렇게 하시면은 이 상태로 저장이 돼서 다음에 블렌더를 실행할 때 이 창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뷰포트 쉐이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뷰포트 쉐이딩이라는 것은 이렇게 뷰포트에 출력되는 이런 오브젝트의 모습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환해서 보이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렇게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뷰포트 쉐이딩이라고 해서 네 가지 아이콘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서 보시면 첫 번째는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해서 와이어로 보이게 하는 방식이고요. 다음은 솔리드, 다음은 메테리얼, 그러니까 재질, 다음은 렌더링 됐을 때 그런 상태를 표시하는 뷰포트 쉐이딩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각 모드에서 이렇게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세부적으로 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솔리드를 선택을 하셔서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스튜디오, 매트캡, 플랫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화면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을 가지각색으로 색깔이나 뭐 이런 반사광 같은 거를 가지각색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뷰포트 쉐이딩 아이콘 옆에 보시면 엑스레이를 토글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가려진 뒷부분까지 투명하게 다 비쳐 보이게 이렇게 보이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가신 다음에 이 엑스레이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뒤에 감춰진 부분까지 다 표시가 되는데 이게 에디트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엑스레이를 끈 상태로 보면은 이렇게 뒤에가 가려져 있잖아요. 이 상태로 박스 선택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돌려보시면 아까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박스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려진 부분만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박스 선택한 부분 모두를 다 선택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엑스레이를 토글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박스 선택을 이렇게 하면은 뒤에 가려진 부분까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선택을 하고 싶으시면 엑스레이 아이콘을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꺼줄게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 모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 방식을 좀 다르게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화면 우측 상단에서 아이콘을 직접 클릭하는 거 말고도 Z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뷰포트 쉐이딩 파이 메뉴가 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 Z 버튼으로 파이 메뉴로 해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뷰포트 쉐이딩을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렌더링 및 카메라 세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렌더링 단축키는 F12고요. 이렇게 F12를 누르시면 새 창이 뜨면서 렌더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뷰포트에서 보이는 거랑 렌더링된 이미지랑 좀 다르죠. 이게 렌더링이 카메라 시점으로 되기 때문인데요. 나는 뷰포트에서도 카메라 시점으로 확인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숫자 패드에 0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카메라 시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 이동이랑 줌이 가능한데요. 회전을 하시면 카메라 시점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이 카메라 시점으로 잠그고 싶으시면 다시 스탑 패드의 0키를 누르셔서 카메라 시점으로 한 다음에 오른쪽 사이드 메뉴에서 뷰 탭이 있거든요. 이 뷰 탭으로 들어가셔서 잠금, 카메라 투 뷰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색이 생기면서 카메라 시점으로 잠겨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고정이 돼서 자유롭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카메라 해상도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오른쪽에 프로퍼티스 목록들이 쭉 있거든요. 여기서 위에서 세 번째쯤에 출력 프로퍼티스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해상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해상도를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요. 잠깐 카메라 잠금을 풀어줄게요. 이 상태로 이렇게 이동이랑 줌을 하시면서 작업창에 맞게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카메라 투 뷰를 체크해서 잠그시면은 이렇게 작업창에 맞게 설정을 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F12를 눌러서 렌더를 해보면 이렇게 뷰포트 상태로 이렇게 렌더링이 되죠. 여기서 이미지를 저장하고 싶으시면 이미지로 가셔서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 형식이랑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PSD가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가끔 오브젝트들이 많아지면 오브젝트들이 모두 한 화면에 담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 수잔 오브젝트를 찾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수잔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커서를 뷰포트로 가지고 와서 숫자 패드에 점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줌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오브젝트가 딱 줌이 돼서 화면에 담기고요. 카메라 모드 잠깐 해제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일반 시점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카메라 라이트 수잔, 여기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한 화면에 담고 싶으시면 커서를 뷰포트에 대시고 홈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조명, 카메라, 수잔 이렇게 모든 오브젝트들이 한 화면에 이렇게 담깁니다. 일반 시점에서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수잔을 누르셔서 숫자 패드에 점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줌 되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조작을 하다 보면은 조작을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뭔가 회전 포커스가 어긋나거나 줌을 막 하는데도 이렇게 잘 안 당겨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회전도 잘 이렇게 포커스가 안 맞고 이럴 때도 아까처럼 이렇게 수잔을 선택한 상태에서 숫자 패드 점키를 누르면 이렇게 줌이 되면서 포커스가 제대로 맞춰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재질을 입혀볼 텐데요. 재질은 여기 오른쪽 하단쯤에 매트리얼 프로퍼티스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재질이 없어서 새로 만들어 줘야겠네요. 여기 새로운 매테리얼을 추가 이 버튼을 누르시면 새 재질이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컬러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노드를 여기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 노드를 조합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 위쪽에 쉐이딩 작업 공간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노드가 보이죠? 이게 쉐이더 노드고 이게 출력 노드예요. 이 쉐이더를 출력 노드에다가 연결을 하면 이 쉐이더가 렌더링 할 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그런 방식이어서 이렇게 노드를 연결 해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서 뭐 컬러라든지 반사광 뭐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여러 가지 노드들을 여기 추가를 해서 조합해서 결과물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쉐이더 재질 입히는 것까지만 하고요. 이제는 텍스처를 어떻게 입히는지 보여드릴게요. 텍스처 작업을 하려면 UV 맵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UV 맵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 매테리얼 위에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로 가셔서 여기 세 번째쯤에 UV 맵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UV 맵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생성되어 있어야지 텍스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UV 맵을 편집하고 수정하고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UV 맵이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처 작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텍스처는 여기 위쪽에 텍스처 페인트 이쪽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화면이 바뀌었죠. 이게 UV 맵이고요. 텍스처 이미지를 새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위쪽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하셔서 수잔이라는 이름의 텍스처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건 컬러는 바탕색인데요. 바탕색은 흰색으로 해서 OK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페인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맨 위에가 그릭이에요. 그래서 그리스가 있는데 이 브러쉬 설정은 N 버튼으로 이렇게 사이드 메뉴를 열어서 도구 탭으로 가시면 이렇게 브러쉬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색이나 뭐 이런 혼합 모드, 뭐 크기, 강도 이런 것들 조절할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서 그냥 막 그어볼게요. 막 그어도 여기에 표시가 안 되죠. 이게 이 새로 만든 수잔 이미지가 출력 노드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 노드에 연결을 해주려면 다시 아까 쉐이딩 작업 공간으로 가셔서 여기서 텍스처 노드를 추가해서 출력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추가를 해볼게요. 텍스처 이미지 텍스처로 가셔서 이렇게 노드를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연결할 이미지를 찾아보기 있거든요. 여기서 아까 만든 수잔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그리고 이제 이 노드를 출력 노드에다 연결해주면 이렇게 보입니다. 네, 보이시죠? 이제 네, 이렇게 텍스처 이미지가 출력 노드에 연결이 돼서 네,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막 그리면은 그대로 나타나요. 네,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렇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오브젝트에다가도 직접 그리실 수가 있어요. 탭키로 이렇게 모드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 텍스처 페인트 여기서도 이렇게 설정 가능한데요. 사이드 메뉴의 도구에서 색이나 브러쉬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접 그릴 수도 있죠. 여기서 이렇게 미러도 가능해요. 이렇게 지금 뭐가 보이질 않아서 그리기가 힘든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미지가 수정이 되면 여기 메뉴에 이미지라는 글자 옆에 별표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이미지가 변경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텍스처 수정이 모두 끝난 다음에는 꼭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클릭하셔서 저장, 단축키로는 Alt S를 눌러서 잊지 말고 꼭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쉐이딩에서 여기 쉐이더랑 텍스처랑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여러 노드를 조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조합을 한번 해볼게요. 출력 노드에는 하나만 이렇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2가지 이상은 조합으로 해서 쓰거든요. 추가해서 일단 쉐이더를 컬러 모드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쉐이더를 RGB로 변환. 이거는 되게 자주 쓰는 노드예요. 쉐이더를 컬러로 변환을 했고요. 이제 컬러에서 이게 RGB 조합으로 해서 조합을 하는데요. 위랑 아래, 위에는 아까 그 쉐이더, 밑에는 텍스처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이 조합 노드를 출력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되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위에 컬러 1이랑 아래에 연결된 컬러 2, 이 텍스처를 조합을 한 건데요. 이 팩터 수치는 뭐냐면 팩터 수치는 아래에 컬러 2에 해당되는 이 노드의 오퍼시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팩터 0이면은 컬러 2, 이 수잔 텍스처의 오퍼시티가 0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1에 가까워지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면은 조합이라는 모드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밑에 쭉 뜨는데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포토샵의 레이어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이 조합으로 되어 있었지만 저는 곱하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곱하기로 하니까 보이시죠? 예, 이렇게 아래 수잔 텍스처와 이 색이 곱하기로 조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팩터로 오퍼시티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가지 노드를 조합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그려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막 그냥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재질을 설정하는 것과 텍스처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이상으로 블렌더의 기본 조작법과 전반적인 기능의 흐름들을 조금 보여드렸고요. 제가 시네마 4D를 하다가 블렌더로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같이 배워나가는 입장이긴 한데 확실히 시네마 4D보다 블렌더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워낙에 다양한 기능들이 많아서 그 많은 기능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이렇게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같아요. 다음에는 만화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사실 제가 블렌더를 배우면서 만든 캐릭터가 있는데 이거거든요. 리깅이 되어 있기는 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리깅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임시로 믹삼으로 이용한 거라서 진짜 대강되어 있는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셀 쉐이딩 되어 있고요. 어디 갔지? 네. 네, 셀 쉐이딩 이런 식으로 명암이 들어가고요. 그림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외곽선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시네마 4D처럼 선이 깨끗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뷰포트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좀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쉐이딩 기능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조합해서 쓸 수 있는 게 되게 복잡해 보이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하게 조합해서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 모델을 쓸 수가 없는 게 제가 만들다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보시면 이렇게 페이스가 94,000개로 되어 있죠. 너무 하이폴리라서 애니메이션을 줄 때 많이 버벅거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낮은 폴리로 새로 만들어서 영상의 그 과정을 공유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이라기보다는 리토폴로지 중심으로 될 것 같고요. 셀 쉐이더 세팅, 외곽선 만들기, 그러니까 내부에 선 넣기, UV 매핑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